역사 2, 1과 3, 삼국의 성장과 체제 정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고구려부터 들어가 볼게요. 고구려는요, 주몽 중심으로 한 부여 계통의 이주민 세력이 압록강 유역에 있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서 건국한 세력이고요. 졸폰에서 먼저 건국이 되었는데요. 교통이 편리한 압록강 중류의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초기의 정치는 귀족들과 회의했던 제가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자,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것은 왕 보이십니까? 왕 순서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죠?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리왕, 그 다음에 광교토대왕, 장수왕도 해야 되겠죠. 태조왕부터 볼게요. 태조왕은 밑에 있던 옥저 정복하고요. 요동지방으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고시 중에서 게르부 고시가 왕위를 세습하니까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고국 천왕은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해서 왕권이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졌죠.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라고 해서 귀족, 족장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중앙의 귀족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방관 파견했다. 미천왕은요, 낙랑군 먹고요. 대동강, 평양 쪽에 있는 대동강을 먹었습니다. 봐주시고요. 고국 원왕은 중국 전연의 침입으로 국내성이 함락이 되고 백제 근초고왕하고 싸워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황해도 일부까지 상실해서 나라가 힘이 크게 상합니다. 그 다음 왕인 소수림왕이 다시 하지요. 이 아저씨가 했던 거 불교, 태하, 율령. 다시 볼게요. 소수림왕은 불교를 수용해서 사상적 통일하고 왕실의 권위를 향상하려고 했고요. 태하, 대학교 만들어가지고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유학 교육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율령, 법률과 명령입니다. 통치 조직을 정비하지요. 그래서 고국 원왕의 힘든 것을 소수림왕이 헤쳐나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제 가볼까요? 백제 건국은 마한의 소국에서 출발했는데 부여 고구려의 유이민, 온조 되겠죠, 그죠? 고구려 아들인 온조 유이밍이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서 위례성, 서울입니다. 서울 풍락동 토성 일대가 위례성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변 소국을 아우르면서 삼국 중 가장 빨리 성장합니다. 왜요? 한강 유역에 자리 잡혔으니까요. 왜요? 한강 유역은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서 철기 문화 그리고 농경이 발달했고 물길이니까 교통이 편리하면서 그리고 또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데 유리하였기 때문에 삼국 중 가장 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정치 운영을 가볼까요? 왕족은 부여씨라고 해갖고요. 여러 귀족들로 들어가고요. 자, 귀족회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모난 돌, 정사암 회의를 통해서 왕과 귀족들이 함께 재상을 선출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했습니다. 왕은 3명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고희왕은 목지국을 병합해서 좌평을 비롯한 관등제, 16관등제를 만들었죠. 그 다음 관복제도, 옷을 얘기합니다. 옷 무슨 색깔 입을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율령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요.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4세기 중반 근초고왕은 전성기라서 외워두셔야 되겠죠. 옆에 있는 지도도 봐주셔야 되겠고요.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활용해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마한 전 지역을 정복해서 전라도 지역을 다 차지하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고국 원왕 때지요. 그래서 황해도 일부 점령하고 고국 원왕 죽이고요. 중국의 남조, 동진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칼주지요. 칠지도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신라를 견제하려고 했다. 그리고 침류왕은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불교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위에 봐주시면 백제 건국 세력의 성격을 봐주셔야 되겠어요. 백제 건국 세력은 우선 고구려의 무덤은 요렇게 돌무지 무덤이지요. 신라도요. 무덤 성격이 돌무지 무덤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백제 건국 이야기가 뭐다?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의 집단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유추할 수 있는 3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백제를 건국하였다는 이야기. 두 번째, 백제 왕실이 고구려 건국 세력 출신국과 같은 무슨 씨를 칭한다? 부여씨를 칭한다. 세 번째, 무덤 양식이지요. 고구려 무덤 양식이 백제 무덤 양식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하는 하나, 둘, 셋 봐주시고 백제 건국 세력은 고구려 같은 계통이다라고 하는 거. 근초고왕 때 세력 범위라고 하는 이 지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은요. 여기 한성 부분이 여기 쭉 올라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평양성을 공격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칠지도라고 하는 것은 근초고왕은 해상교통로를 확보하여서 중국과 외, 가야 등과 교류를 했고 그리고 일본하고는 칠지도를 주면서 이렇게 추정되면서 일본한테 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토 확장까지 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가보겠습니다. 신라는요. 진한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했는데 박혁 거세를 중심으로 한 유이민 세력과 경주의 토착 세력이 결합하여서 건국하였습니다. 가장 늦은 발전이다라고 하는 걸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중국의 선진문물 수용이 느렸고 그 다음에 왕권이 약하고 토착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삼국 중 가장 늦었다라고 하는 것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장 가볼까요? 초기 정치는 박석 김씨가 교대로 연맹장인 이사금, 왕을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사항은 귀족들의 합의, 화백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이 화백회의는 만장일치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오케이 라고 해야지 넘어갑니다. 자, 왕은 네모랑 먼저 봐주셔야 되겠죠. 4세기 후반에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고구려의 왕은 태조왕이고요. 백제의 왕은 고이왕, 신라의 왕은 내물왕이다. 요거 같이 연결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내물왕은 박석김 중에서 김씨만 왕위를 세습할 수 있게 해주고요. 왕을 뭐라고 불렀다? 마립간으로 불렀다.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 대부분 차지했고요. 요거 보이십니까?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신라에 쳐들어온 왜군을 격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정치적으로 간섭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잠깐 봐주시면은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라고 해서 경주호우 총입니다. 총이라고 하는 말은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이 무덤에서 이 그릇이 나왔어요. 호총 출도했을 때 여기에 이 그릇 바닥에 국강상 광개토 지호대왕이라고 해서 신라에 있는 무덤에서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이를 통해서 이 청동그릇을 통해서 신라와 고구려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죠.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광개토대왕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도와주면서 신라의 왕위 계승 문제에 개입할 정도로 고구려는 신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신라는 왕의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점차 왕권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마립간으로 왕 이름을 바꾼 사람은 내물입니다. 그래서 내물 마립간 이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증왕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지증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신라의 골품제가 중요한데요. 신라의 신분제도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서열을 매긴 제도인데요. 정복한 지역의 부족장을 중앙 귀족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 신분제는요. 정치와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진골이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들어가는데 골품에 따라서 관직도 승급, 집, 수레, 옷차림 등을 제한하는데요. 그것이 나타나는 게 여기 골품제가 들어갑니다. 진골, 육두품 이렇게까지 들어가죠. 진골하고 육두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진골은 1등급 2벌창까지 갈 수 있지만 육두품을 한번 볼까요? 육두품은 6등급 아창까지밖에 못 간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자,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제도입니다. 그래서 관등, 공복, 옷, 집, 말의 수까지를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한 나라,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나라 들어가겠는데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 나라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연맹왕국은 왕과 여러 군장들이 나라를 나누어 다스려서 왕권이 미약하다는 게 특징이지요. 자, 이렇게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야 되겠고요. 율령을 반포를 해서 규제를 만들어요.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사상적인 통일을 이루고요. 왕위의 부자 상속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됩니다. 관등제 정비 그리고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왕권이 점점 중앙으로 모이는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데 왕권이 강화됩니다. 군장 세력이 약화돼서 귀족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로 되지만 부여와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쇠퇴를 합니다. 그래서 부여는 고구려에 먹히고요. 가야는 신라에 먹힌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고구려는 초기 주도 세력이 왕족, 고씨, 오부족, 귀족이고요. 귀족회의는 제가회의, 관등은 10등급, 행정구역은 5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백제에는 왕족은 부여씨고요. 8개 귀족 가문이 있었습니다. 귀족회의는 네모 반듯한 돌에서 한다 했죠. 정사음회의, 관등은 10관등, 그리고 수도는 5부 5방. 요것도 해야 되겠네. 대대로 상자평 상대등. 요것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요거는 수상입니다. 귀족들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라는 박석김 씨가 원래 하다가 나중에 김 씨만 돌아갔었죠. 그 다음에 화백회의입니다. 한 번 더 만장일치에 모두가 다
동의를 해야지만 사안이 넘어갔다. 관등은 17관등제지요. 그래서 6부 5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외우게 되면은요. 어떻게 외울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얍. 자, 귀족회의, 제가회의, 정사회의, 화백회의고요. 대대로 상자평, 상대등 10, 16, 17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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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방, 6부, 5주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